네. 예사 봅시다. 이제 35쪽부터 재산죄 1번부터 봅시다. 요즘 요런 거 유행이에요. 요즘 이게 유행인데 여기 인제 여러분 좀 외우시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일단 우리 재물만 객체라는 범죄 뭐 있습니까? 절도, 준강도, 횡령, 뭐 작물 이런 뭐 작물은 물건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만 객체로 하고 있고 이익만 객체로 하는 범죄 뭐 있습니까? 컴사, 배임, 그 다음에 둘 다 객체로 하는 범죄 강도, 사기, 공갈. 자, 그 다음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들,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 또 뭐 있습니까? 강도,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죄, 그 다음에 손괴죄, 경계침범죄 4개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 없는 범죄, 병득의사가 필요 없는 범죄,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 없는 범죄, 손괴죄, 그 다음에 자동차 등 일시사용죄가 있었고 또 우리 요즘 유행하는 거 탈취죄, 편취죄, 탈취죄, 절도, 강도, 편취죄, 사기, 공갈. 이쯤은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쯤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 주셔야 이런저런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쯤은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이제 컴사는 이익만 객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은 들렸고 절도는 재물만, 강도는 둘 다 맞네요. 옳지는 1번이구나. 옳지 않은 거는 1번이고 3번에 친족 상도례에는 특강에도 예제 적용되는 것이고 인지의 소급표는 유리한 소급표니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옳지 않은 건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여기 겨울이라 손이 건조해서 종이가 안 넘어가네요. 36쪽에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에서 자 사기죄에서 사기를 쳤는데 대가가 지급됐다. 공제 안 해주죠. 공제 안 하고 사기죄가 되는데 이 나쁜 새끼가 이 대가마저 한 번 더 뭐 편취를 하거나 내지는 횡령을 했다. 이 대가마저 한 번 더 추가로 편취 나 횡령을 하게 되면 이건 추가 범죄가 됩니다.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된다. 맞겠고 피고도 사기죄 주체가 될 수 있다. 맞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사실 그럼 디귿은 좀 더 문제를 좀 다르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부동산 사기치면 요 시가액만큼이 사기죄의 피해액이 되는데 여기에 이미 다른 사람한테 담보 가치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 최고액이 3억, 즉 은행이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거는 3억이야. 근데 실제로 갚아야 하는 금액은 4억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이제 판례에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피담보 채무액만큼만 은행이 우선 변제를 받아갈 거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 한 2억이었다. 그러면 이제 10억에서 2억 빼고 이제 8억 정도가 되겠죠. 8억 정도가 될 텐데 이제 피담보 채권액이
4억인데 채권 최고가 3억이야. 그럼 은행이 3억은 우선 변제를 받아갈 거고 나머지 1억은 일반 채권자하고 평등하게 변제를 받아갈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피해액을 좀 정하기는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는 아니야? 10억은 아니야. 10억은 아니야. 여기 채권 최고액 내지는 피담보 채권액을 빼야 되기 때문에 10억은 아니다. 틀린 질문이 될 것이고요. 우리 릴 같은 거를 우리가 책략절도라고 하죠. 책략절도. 기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이야기한 다음에 들고 튀었다. 여기서 뭘로 구분해야 됩니까? 이 금은방 주인이 처분을 한 적이 있다 없다? 판 적은 없어요. 초과한 적이 없으면 뭐가 안 된다? 사기죄 안 되죠. 초과한 적이 없으니까 사기죄 성립한다.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미음에 거래 상대방이 그 부작위형 기망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뭐 고지 의무가 있다. 부작위형 기망 같은 거 쉬운 질문이니까 해서 옳은 거 기억 니은 미음 같은 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로는 37쪽에 있는 거 보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나오면 항상 제가 이제 두 개로 구분을 시키죠. 자기 명의 신용카드냐. 뭔가 펜이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타인 명의 신용카드냐. 자기 명의 신용카드는 카드 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근데 이제 타인 명의 신용카드는 다 봐야죠. 이 가맹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는 사기죄가 되면서 그 신카 부정사용죄가 될 거고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는 흡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TM기에서 현금 서비스 받는 거, 현금 서비스를 받는 거는 5만 원까지 나올 거니까 재물을 절도하는 것으로 봐야 될 거고, ARS로 받는 거는 이익을 취득하는 거니까, ARS로 대출받는 거는 이익을 취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컴사가 되는 것들이었었죠. 그래서 타인 명의 ARS는 컴사 맞겠고, 이번에 카드 회사를 기망해서 4명이 카드 발급 받아서 쓰는 거는 사기죄 포괄일죄. 현금대동 타인 명의 대 현금대동 지급기에서 돈 받는 거는 추가 절도. 그 다음에 4번에 야 3만 원 뽑아 라고 했는데 5만 원 뽑았을 때 사실 한 추가로 뽑은 2만 원은 재물 같기는 합니다만 우리 판례는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봐가지고 횡령이 아니라 횡령이 아니라 컴사를 인정을 했죠. 컴사를 인정을 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카드 범죄구나. 카드 범죄에서 38쪽에 역시 카드 범죄 잠깐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발급을 받았어도 이제 지금은 직장이 없어서 카드를 써도 돈을 갚을 카드값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카드 쓰면 안 되죠. 카드 쓰는 거는 그 신용카드 상대로 한 추가 사기죄가 된다. 추가 사기죄, 애초 사기죄가 된다. 그래서 돈 갚을 능력이 없는데 썼다. 사기죄가 된다.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강취는 탈취니까 카드를 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뽑는 거는 추가 절도가 되니까 틀린 질문 되겠네요. 갈취를 했으면 이거는 편취니까 뽑는 거는 공갈죄, 포괄죄니까 추가 절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편취니까 쓰라고 준 거지? 쓰라고 준 거니까 추가 절도 안 될 것이고요. 4번에 이제 신카 부정사용죄. 제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신카 부정사용 뭐냐?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카드를 쓰는 게 신카 부정사용. 그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죠. 뭐 기망에서 가져온 카드 같은 뭐 공간에서 뺏어온 카드 같은 것들을 쓰는 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번 이렇게 보시고 이제 13번 39쪽에 있습니다. 배임죄에서 일단 우리 이제 배임죄 볼 때도 우리 어떻게 제가 봅니까? 이게 자기 사무면 배임죄가 안 되고
타인 사무면 배임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은 최근의 판례 대부분의 판례들은 요즘 여기가 있고 요걸 좀 타인 사무가 돼서 배임죄가 되는 걸 특별히 좀 암기를 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양권을 이중양도한 거 자기 사무기 때문에 배임죄 안 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3번이 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회사의 대표 청산인이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잘 청산 의무를 이행을 해줘야 하는데 신고도 안 한 다른 사람한테 청산 의무 이행을 하면서 애초에 채권자한테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우리 빨리 자기 사무라고 보자. 자기 사무가 되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되고요. 근데 3번 적대적 M&A로부터 야 자꾸 우리의 경쟁자가 우리 회사 주식을 막 사간단 말이야. 그래서 주주 지분이 50% 넘게 생겼어. 50% 넘어가면 회사 뺏겨.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야 니들이 우리 회사 주식 좀 사.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야 내가 회사 돈 줄게. 회사 돈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막 사도록 시키는 거는 우리 빨리 배임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선 1인에 한 명당 뭐 5억 이상 대출하지 마라고 했는데 10억 대출해줬다. 그러면 이제 제한규정 위반은 맞죠. 그렇지만 무조건 저 사람이 돈을 못 갚을 놈한테 빌려주는 건 배임이 되겠으나 돈이 많아가지고 10억 주는 쉽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뭐는 아니다? 배임죄는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바로 배임죄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또 편집 과정에서 이거 이제 쭉 세놓고 이제 바꿨었는데 쭉 넘어가고 장물죄 16번 그래서 39쪽 장물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횡령 이건 뭐 우리 많이 나왔던 건 빨리 할게요. 횡령을 교사하고 취득하는 거는 추가 장물 취득. 잠깐 쓰는 거니까 보관죄가 될 뿐 취득은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불사효도 장물은 되는 것이고 다 맞는 거고 4번에 미국인이 미국에서 미국 리스 회사를 상대로 횡령죄를 범했을 때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우리 형법 다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본범으로부터 빼돌린 차량을 인천에서 취득하는 한국인 얘가 작물 취득이 될 거냐와 관련을 해가지고 비록 이 본범한테 우리 형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걸 횡령이라고 평가할 때는 국제사법이 아니라 우리 형법에 따라서 횡령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제가 졸렸나? 그 다음에 이제 24 권리행사방해죄가 40쪽에 20번이네요. 권리행사방해죄 옳지 않은 것에서 기억에 권행방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신분범, 자기 소유의 물건의 소유자만 범죄를 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아닌 자는 소유자의 범죄에 가담하면 공범은 가능하니까 틀린 지문. 그 다음에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 물론 이 타인의 점유가 보호 가치는 있어야죠. 보호 가치는 있어야 되고 이 보호 가치의 범위는 뭐 넓게는 보죠. 넓게는 뭐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했으나 권리를 잃은 경우도 보호 가치 있다. 동시에 항변권 있는 경우도 보호 가치 있다.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점유도 보호 가치가 있다. 그런데 명백하게 절도 범의 점처럼 불법 점유까지는 뭐가 없다? 보호 가치가 없다. 불법 점유까지는 보호 가치가 없다라고 봐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얼 이거 암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기 보통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의 목적이 된 거는 점유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인 경우가 많기는 할 텐데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이 채권도 타인의 권리에 포함은 된다라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담보물건이 어떻고 채권이 어떻고 막 하기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외워라. 채권도 타인의 권리에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틀린 질문 될 거고요. 그다음에 리얼. 내 권리인데 장래의 권리지만 배당을 내가 받아올 거야. 조만간 배당만 받아올 권리인데 내가 배당 받아봤자 강제 집행 날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것도 강진면에서 장래의 권리도 충분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강진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진면 위헌만 있으면 기수다. 그래서 리음이 맞는 질문. 옳지 않은 건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41쪽에 있네요. 재산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강도죄에서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이익이든 소극적 이득이든 묻지 않는다. 그건 1번이 맞겠네요. 1번이 강도죄 이익이란 재물 이익 포함 적극적 이익 소극적 이익 다 포함되니까 1번은 맞겠고 2번에 이 성행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만 이게 법률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경제적으로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빨리 경제적 이익설의 입장에서 매음료도 사기죄 객체를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 될 거고요. 미음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서 허위의 매출 전표에 피해자가 강제로 서명까지 했으면 카드 회사가 이 비용을 지급할 위험은 이미 발생을 해버렸죠. 이미 이득을 취득했다. 틀린 질문. 그 다음에 여러분 죄송해요. 뭐가 이상하더라고. 일단 여러분 정답은 4번이죠. 순간 헷갈렸어요. 뭐 이상하더라고 보는데 제가 헷갈리는 기억이 있어. 맨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제가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사람 진짜 무섭네. 제가 올해 2차 문제가 나왔을 때 별 생각 없이 1번 찍고 쭉 보다가 4번이 틀려가지고 4번 골랐어서 왜 틀렸지 해서 봤었는데 일단 4번. 4번에서 특경은 5억 이상이 넘어가면 특경으로 가중처벌되는데 그러려면 얘가 편취한 금액이 정확히 5억 이상이다 라고 계산이 돼야 돼요. 근데 5억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대.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특경으로 갈 수 없다? 옳은 건 4번입니다. 그럼 이제 1번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득이니까 이득은 재물 제외죠. 그래 맞아요. 이득은 재물 제외죠. 이득이랑 재물은 별개니까. 이득이란 재물을 포함한 게 아니라 재물을 제외한 나머지 이득을 말하고 적극적, 소극적인 관계없고 재물은 제외하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건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5번이니까 42쪽 배임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있어야 되고 타인의 사물 처리하는 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통의 계약관계, 통상의 계약관계에 그치면 타인의 사무가 안 되고 이걸 뛰어넘는 특별한 신인관계가 있어야 된다. 맞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3번에 그냥 통상적인 계약관계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내가 돈을 잘 갚아서 채권자를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타인 사무처자고 볼 수 없으니까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동산이네요. 동산을 담보로 주기로 했는데 배신 때리고 딴 데 처분하는 건 자기의 사무니까 배임죄 안 된다. 옳지 않은 건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이면 42쪽에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여기 제약회사한테 기부금 받은 거 이거 불법 원인 급여입니까? 아닙니까?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가 돼버리면 횡령이 안 되죠. 근데 이 판례 횡령이 되거든. 횡령이 된다는 거는 이
제약회사가 병원에 속한 개인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거는 배임수 증제죄가 되면서 불법이 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병원이랑 계약을 맺는 거는 불법인 급여가 아닙니다. 불법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병원한테 주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불법인 급여가 아니니까 횡령이 된다. 맞겠고요. 니은 다른 상속 지분은 처분 권능이 없죠. 처분 권능이 없으니까 횡령죄 안 된다. 들릴 거고. 다 항상 보관자의 지라고 하는 거는 처분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처분 권능이 중요하다. 맞겠고요. 회사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 공유했다. 그게 아무리 회사를 위한 바라고 할지라도 뇌물을 주는 걸 진정하게 회사를 위한 걸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을 도모한 거라기보다는 상대방 이익을 도모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횡령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무원도 얼마든지 그 국가 돈 관련을 할 수가 있죠. 배임죄 될 수 있으니까 틀린 지분 옳지 않은 건 나하고 마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43쪽에 28번 봅시다. 재산에 대한 해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자, 날치기는 그냥 날치기는 원칙적으로 강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날치기가 반항 어화가 목적어람이 없이 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거는 강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확배해서 오는 건 절도에 불구하고 강도가 안 되고, 근데 피해자가 가방을 잡았는데 강제로 끌고 오는 거는 강도가 될 수 있는데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한 게 없을 때는 강도가 안 되니까 들린 지문. 그 다음에 준강도는 뭘 객체로 하는 거라고? 재물을 객체로 하는 절도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값 지급 면한 거는 이득에 불과하죠. 준강도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디귿의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법률상 딱 들어맞는 경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경계표가 있고 사람들이 그 경계표를 사실상 인식하고 쓰고 있으면 경계침범죄의 경계가 될 수 있다. 해서 꼭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이 명시무시적으로 쓰고 있는 거면 경계가 된다. 맞겠고요. 리을에 갑이 A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의 목적물을 줬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됐네.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됐는데 이걸 몰래 철거하고 숨겨버리는 거는 권한방위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없다. 틀린 질문. 담보로 줬으니까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됐죠. 잘 관리를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권리에서 방해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에 내 건물의 임차인을 내쫓을 목적으로 자기 아들을 시켜서 도락 비번 바뀌었을 때, 근데 아들은 권행방해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정범이 안 되니까 교사범이 될 수 없다. 맞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기억이 한 리을로 이제 기억도 틀렸고 니은 틀렸죠. 니은도 안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기억력 리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이제 좀 몇 개 좀 볼까요? 6번에 6번이니까 45쪽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에 허위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공유하고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는 그건 맞죠. 요래 비교해서 허위에 채권, 양도 요거는 공원불이 안 되는데 허위 이렇게 근저당권은 공원불이 되니까 적절한 거는 1번이네요. 자, 대장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그 공문서 중에서 일부만 공정증서입니다. 일부만 공정증서. 모든 공문서 대장과 같이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는 거는 공문서지만 공정증서 안 되고 등기부 같이 공문서이면서도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공정증서다 해서 대장은 공원불이 안 되고 조정조서도
아직 판결문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조서도 아직 공정 증서는 아니었었고요. 여기 4번에 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A 부동산이 있는데 사실 이게 원인 관계가 없는 거야. 부실등기죠, 부실등기. 근데 갑이 사망한다. 사망을 했으니 유일한 상속인인 내가 A로부터 A를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받아온다. 근데 이거 원래 아빠께 아니야. 아빠께 아닌데 내가 상속 등기를 받아와. 공원불이야? 아니 여기 뭐 아빠한테 이 원인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어쨌든 상속으로 받아온 거기 때문에 상속은 이유가 있거든. 그래서 상속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원불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건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4번 우리 이게 7번인데 7번부터 10분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